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등 단체장들이 4년 임기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선거 때 했던 공약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유권자를 섬기겠다는 후보자 때의 다짐 그대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뉴스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할까요? 경남은 공기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남의 유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망은 턱없이 부족해 공기가 안전한지 확인조차 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경남보다 유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지만 측정망이 촘촘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기질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때문입니다. 경남의 대기질 관리 이대로 좋은지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기본 조건,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경남은 대형 조선소와 기계산업 중심 산업단지가 많아 벤젠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도 단연 많은 곳입니다.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은 대기 중에 유출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 길에 요리 다니면은 목도 쎄하고 눈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어디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퍼져 있는지 알고 있어야 피하거나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은 경남에 단 2곳뿐입니다. 함안의 작은 농촌. 벼농사와 단감 등을 재배하며 여느 농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10년째 마을 옆에 들어선 공장들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러 가야 되는데. 알약 67개의 물약까지 77살 배청수 씨가 지난 2012년 이후 여러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 매일 먹는 약들입니다. 배 씨는 2012년 식도암 수술 이후 뇌종양과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3차례 했고 지금은 후각을 아예 잃었습니다. 보통 오후 5시 넘어서서 6시 한 상간에 냄새가 나서 해관에 놀다가 오면은 코를 막고 와야 돼.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냄새가 인체 내 마음으로 안 좋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지난 2007년 이후 마을 옆에 공장 5곳이 들어섰습니다. 공장과 마을 간의 거리는 어림잡아 50m 정도. 주민들은 매일 공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와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30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00명이 갱도인지장애래요. 혈액 쪽인데 그래서 기억상실증이래요. 그래서 나도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지붕 올라 공장 올라에 연기 안개면 그렇게 풍길 때 그때는 정말 지독합니다. 그때는 참 더 못 맞습니다. 마을 주민뿐 아니라 이곳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도 불편을 하소연합니다. 그 일꾼들마저도 심지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농장에 와서 하면은 피부도 가렵고 눈도 막 그렇고 안 좋고 이렇다 하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 다른 평범한 마을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질병을 3, 4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에 대해 공장들은 제조 공정을 개선해 오염물질 배출은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마을에 배치하는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단이 밀집한 창원에서도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공단 지역이라서 이렇게 집안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환기시키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이제 바깥 활동하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좋지 않은 대기 환경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유해대기 오염물질은 저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는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17종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16종을 측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 노출될 경우 그 자체로도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벤젠 같은 거는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발암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톨루엔은 노출이 되면은 특히 이제 기관지 쪽에 이제 유해한 그 작용을 해서 이제 기침이 난다든지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더 큰 문제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 떠다니다 초미세먼지를 만들거나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유해대기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광화학 반응을 하며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또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하며 오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햇빛을 받아서 광학 반응해서 이제 오존을 발생시켜 가지고 또 인체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작물의 성장을 억제를 해가지고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되게 VOC를 다루는 발생량이 많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쪽에는 배출을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거는 공공 분야에서 좀 지원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경남에서 이런 유해대기 오염물질을 포함한 대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창원 공단 옆에 있는 한 아파트. 창원공단 쪽 창틀을 흰 물수건으로 닦자 금세 새까만 먼지가 잔뜩 묻어나옵니다. 자주 청소를 하는데도 금세 창틀이 더러워지기 일쑤입니다. 보시면 일주일 전에 닦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있거든요. 냄새뿐만이 아니고 이런 먼지까지도 아이들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바로 인근에 14개 공장이 들어섰다며 각종 먼지와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월달 그럼 지금도 에어컨 틀 그건 아니거든 집에서는 저녁에. 근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들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놨다가 왜 어디서 무슨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민원이 계속되자 창원시는 공장 이전을 약속한 상황. 일부 주민들은 공장 이전이 차질을 빚을까 악취를 애써 참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얘기로는 2017년 4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반드시 지켜질지 그것도 지금은 조금은 의문스럽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경남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은 얼마나 배출되는 것일까? 영남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유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화학물질 배출량에서 경남은 2013년 연간 8,605톤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엔 9,508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도민들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유해 화학물질들 측정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창원시 명서이동 민원센터에 설치된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소입니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소는 대기 중에 유출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곳. 하지만 이곳은 주거지역이라 공기질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공장들이 밀집한 창원 국가산단과는 뚝 떨어진 곳이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오염이 심한 곳에 측정소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가보면 공장이 많이 밀집된 곳에는 측정소가 없고 또 주거지역 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도시나 어느 산업단지에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는 첫 번째 갖다 놓을 곳은 가장 오염이 심한 곳에. 공장에서 나온 벤젠과 톨루엔 등 유해 대기 물질이 측정소로 오기 전 분산돼 흩어지기 쉬운 겁니다. 측정소 부족도 문제입니다. 발암성 물질 등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이 같은 측정소는 창원에 단 2곳뿐입니다. 경남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감안하면 이 같은 측정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측정소는 모두 32곳. 경남에는 창원 명서동과 봉암동 단 2곳뿐입니다. 대형 조선소 2곳이 있는 거제에도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측정소가 없고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함안과 김해, 양산에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노상에서 뭐 페인트로 도금하고 그리고 도장도 하고 신나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사업장들이 규모를 이루어서 단지를 이루어서 있는 이곳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배출량은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경남에서는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 사례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행정의 관심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측정소는 11개 종류의 전국 505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경남에는 35개만 설치돼 전체 6.9%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전체의 36.8%가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186개의 측정소가 촘촘히 설치돼 대기오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경남 지자체들이 얼마나 대기 환경 문제에 소홀히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은 정치권까지 적극 나서 대기환경 보전법과는 별도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05년 제정했습니다. 또 환경부 소속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이란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800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에 투입된 금액만 5조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 계획은요, 저희가 이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총량제를 하니까 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관리를 하죠. 다른 지역은 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죠. 유해 대기 물질 배출량은 경남 등이 가장 많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 개선 예산은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기준 발암성 유해 대기 물질 배출량은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9%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전체 7.3%밖에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해 대기오염 물질로 차원으로 간다면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곳이 지방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급선 정책이 도입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동남권에서도 동남권 혹은 영남권 대기환경청을 신설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이제 요구도 나오고. 서울의 공기질이 제주도와 같을 경우 서울 시민의 평균 수명이 3년 길어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 1, 2위를 다투는 경남.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 삶의 질을 좌우하는 대기환경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맑고 쾌적한 공기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기 오염원 관리와 오염원 저감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